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미혹당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극단적인 교리에 빠져서 참된 인생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돌려달라며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를 가로막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신천지에 빠진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함을 지르며 1인 시위 피켓을 벗겨내려 하자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막아섭니다. 아버지 두 양쪽 다 보셨냐고요? 여기 말 들어왔냐고요? 예? 여기 말 들어왔냐고요? 옛날에 이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 생각해봐. 아버지 모습은 안 달라요?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아들의 부모는 지난달부터 생업까지 포기한 채 신천지의 해악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를 벌일 때마다 아들을 포함해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계속됐습니다. 시위 피켓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예사고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차량에 계란을 투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부모가 1인 시위를 강행하자 신천지 신도들이 부모가 다니는 교회 앞으로 몰려가 강제 개종을 중단하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단 상담소에는 매일같이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다며 상담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단에 빠짐으로써 가족 모두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지난 8월 50대 남성이 딸과 함께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수요예배, 철야예배, 주일날 주일예배, 저녁예배 아예 안 빠지고 들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특강을 듣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철야예배는 면제가 되고 그런 거야. 이거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제가 그 관찰을 계속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뭔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아내가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계속 해석한 느낌 속에 이제 보고 그래 했는데 어느 순간 책을 하나 보는 거야. 책을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한테 포착이 된 거예요. 여기가 못 보던 책 뭔 책이냐? 그랬더니 그냥 보고 싶어서 샀어 이러면서 딱 적어갖고 가방에 넣고 얼른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아내의 수상한 행동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남편. 아내가 감추려고 한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의 소지품을 살펴본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뒤지다 보니까 이 총회장님의 시험이래갖고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까지 있더라고요. 처음에 아내는 이단 사이비종교 신천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좀 못돼야겠어요. 엄마가 막 꼴 보기 싫어가지고 엄마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처음에 비유를 했지. 암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영적인 암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알고자 뭔가 더 채우고 싶고 어떤 갈급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한마디로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돼. 아내는 자신이 신천지에 빠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여동생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왕래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남편이 제작진에게 보여준 서류, 그것은 바로 전도 대상자를 관리하는 찾기 관리 노트였습니다. 이것은 신천지의 전도 매뉴얼로서 유도 멘트에서 교사 연결 멘트, 또 찾기 교육까지 치밀한 전도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심해지면은 아예 그냥 자기는 엄마 때문에 자기 뭐 이렇게 저가는 거는 싫다고 나한테 야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아빠 알아서 하는데
나는 지금 네 입장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나는 솔직히 말해 나는 포기하고 싶다. 응? 이렇게 가족을 가족을 속이면서 하는 거는 자기도 이거는 용납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특히 아내, 어머니가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면 가족 모두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단의 교육과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다가 정작 가정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규석 씨의 경우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인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펜션 잡아, 분위기 잡고 진심으로 내 울면서 하소연했고 제발 좀 이쪽 말도 한번 들어보고선 하자. 아니 좀 돌변하더라고 180도. 그러고 산 거야. 내가 일하고 들어오면 물을 걸어서 그래서 각서를 요구해. 종교하는데 타치하지 마라. 일단 떨어져서 이혼소송 제기하고 떨어지시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작년 2013년 4월쯤에 내가 이렇게 와이프랑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화에서 된 문제 아니고 대화가 자체가 안 되니까 신천지랑 싸워야겠다 싶어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박규석 씨는 2013년 5월부터 신천지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9월 1인 시위 중에 신천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깨에 걸고 있던 피켓을 잡아당기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본인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폭행 당사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고 열쇠 구멍에 껌을 집어넣고 자동차 문짝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남편 근처로 여러 사람이 에워싸더니 복면을 한 남성이 나타나서 인분을 뿌리고 유유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가정 파탄 가중시키는 남편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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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은 남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규석 씨의 부모님의 집으로 몰려가 50여 명이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부모님과 어린 조카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신천지랑 싸워요. 계속 싸울 거고. 이거는 그냥 만들면 안 돼. 일단 내가 피해를 많이 받았고. 가정이 완전 쑥갓 빠지대 전체가. 처갓집, 시댁은 시댁. 그 가족 간다면 다 아이들은 아이대로 싹. 이거는 큰 사회 문제예요. 이 종교 말고도 많잖아요.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규석 씨는 끝까지 신천지와 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딸 때문에 한 가족이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관찰 카메라를 시작한 이후 가장 어린 나이의 상담자였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읽어보니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뮤지컬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지에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그런 게 아니야. 상담을 받겠다는 동의서 하나에도 정인이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빠랑 맞지? 우리 생업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할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나 다 버리고 왔어 지금. 결국 동의서에 사인하는 정인이. 동의서 하나 쓰는 데만 3시간 넘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냅둬? 우리도 좀 냅둬라 좀. 어? 아까 사표자 올라온다고? 똑바로 앉아. 야! 왜 울어? 힘들다 진짜 힘들다. 내가 너도 힘든 거 알아? 아빠? 집에 아 그러니까 빨리 들으라고 제대로. 그날 정인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가까이 하는 거. 뭐 어쨌든 말씀 들으면서 충분히
어디서 주는 거 없어? 거기서 맞다고 배우는데 여기서는 반박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거짓말 같아. 연기하는 거 아니지? 연기하는 거 아니지? 설마 이것이 연기일까요? 빨리 받아. 열심히 하자. 저는 자기가 만든 게 없어. 하나.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마음이 돌아선 듯 보입니다. 며칠 동안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지 사흘째. 저는 신천지 대학을 진짜로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백 명을 상담을 했는데 표정만 보면 모를까요? 알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다 안다고 발뺌을 하는 건지 진짜인지 그걸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제 다 깨달았으니 그만 배우겠다는 정인이 부모님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는 말을 저기 신뢰가 가나요? 얘가 지금 이렇게 그러면 가족들은 딸을 믿고 여기서 상담을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단 수능 시험이 끝나고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나는 가족들이 같이 오면 좋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정인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효은이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간증을 하기도 했었고 일주일 동안 자기는 연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저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죠. 당연히 뭐 거의 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부모님 속이려면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좀 믿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 돌아가서 뭐 이렇게 자기가 이긴 자인 것처럼 정말 이기고 나왔다 그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죠. 자 씨의 남편은 신천지에 빠진 아내를 상담소로 데려오기 위해서 아들과 먼저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제 좀 생각보다 격렬하게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절대 안 간다고. 밖으로 모시고 나오지 말고 차 안에서 일단은 설득을 하셔야 돼요. 네,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어머님이 많이 과격한 행동, 어머님이 모르는 그런 성향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차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붙잡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소란스러워지게 되면 안 되니까 차 안에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설득을 하시는데 끝까지 그냥 설득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을 하시는데도 설득이 안 된다면 어머님이 엄청난 고집을 부리신다 그러면 숙소로 가셔야죠.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 아내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약대단이거든요. 3학년인데 지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그것도 못하고 자꾸 시간을 이쪽에다 좀 뺏기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네, 거기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이 되면 엄청나게 깊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끌려 스펀지를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빠지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은 되게 순진하신 분들이 좀 순진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제일 관건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천지에 빠지고 이 사실을 가족이 알면 온 가족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가족을 신천지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학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뒤따른다 해도 소중한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